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제가 북한 행정으로 전공해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공직에 있으면서 사무관 서기관 시절에 서울행정대학원의 야간부에 석사과정에 응시 자격을 주길래 석사를 했고, 서울대학에서 또 박사는 단국대학에 와서 박사학위를 한 다음에 법정대학 북한학과 교수로 옮겼습니다. 관동대학교죠. 명기대학과 같은 재단 관동대학에 북한학과 교수로 부임을 하고, 또 북한학과 교수를 마치고 나서는 이제 북한 선교하라고 세운 사이버대학의 총장으로 역임을 했고, 이렇게 학계에서 또 관계, 그러니까 공직으로 또 교직에서 북한학을 전공해서 또 북한 통일 분야로 이제 선교 사역을 한 대학의 교수 또 총장을 했기 때문에 교계에서는 장로교 통합측교단 총회 남북한 선교 통일위원장을 제가 장로로서 최초로 하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들이 전부 이제 선교 파트너 위원장을 하시는데, 제가 이 분야를 전공했다고 해서 목사님들이 추천해 가지고 남북한 선교 통일 위원장을 장로로서는 최초로 했습니다. 물론 장로는 그때 당시에는 회계나 재정부 또 이런 파트 중심으로 이제 봉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제 우리 교단 총회 남북한 선교 통일 위원장, 또 총회 통일선교대학을 만들어서 총회 통일선교대학장을 했고, 우리 장신대 또 그때 총회에서 이제 결의를 했어요. 교회 북한 선교에 대한 과목도 좀 신설했으면 좋겠다, 개설했으면. 그래서 이제 북한 선교 과목을 개설해서 제가 우리 장신대에도 계속 강의를 했고, 또 합동교단의 총신대학, 또 서울신학대학 성결교계통이죠. 또 성결교 신학대학, 또 침례교 신학대학, 감리교 신학대학인 협성대학, 또 모건대학에서도 제가 북한 행정 또 북한 선교 분야 강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계에서도 교단 총회 남북한 선교 통일위원장을 하면서 통일선교대학 학장도 지냈고, 한기총 통일선교 정책 연구원장으로 가서는 한기총의 통일선교대학을 설립해서 초대 학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단에서 이제 그때 KNCC도 통일연구위원으로 제가 이렇게 가서 보수 진보를 망라한 모든 분야에 우리가 북한 선교가 필요하다 해서 제가 이렇게 봉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특히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은 미국에 통일선교대학을 열어서 한기총의 통일선교대학 학장을 할 때 휴스턴과 LA에서 통일선교대학을 열게 됐습니다. 물론 미국에 광복 5.17전 계기로 해서 미국의 미주에서 이제 그 남북 음악제 십자가 접목식도 했고, 뉴욕 또 시카고, LA 또 여러 지역, 또 워싱턴 등에서 통일선교 강연도 한 바 있습니다.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대학에서도 이제 강의한 바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특히 이제 미국 LA와 휴스턴에 통일선교대학을 열어가지고 한기총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가서 주로 했던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오늘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제 2004년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미국 휴스턴 LA에서 열린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부설 통일선교대학 강의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합동 등 66개 교단과 한국 기독실업인회 등 19개 기관단체가 가입한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기독교 복음적인 통일단체였습니다.
미주지역 통일선교대학 학장님이 나에 대한 소개를 이제 통일선교대학에서 강의할 때 하기도 했습니다. 박원신 장로님은 현재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통일선교정책연구원장으로서 또 통일선교대학의 초대 학장으로서 관동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기독교의 통일선교 정책을 연구하여 제시함으로써 민족의 평화통일과 효율적인 북한 선교 사역에 기여하고 있으며 통일선교대학 초대 학장으로 통일과 북한 선교 사역자 양성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미주 지역에 통일선교대학을 개설하여 강의를 통해 미주 지역에서의 복음적인 통일감과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려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렇게 아주 소개를 했습니다. 부족한 저를 북한 선교 사역을 위해 이렇게 크게 사용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당시 미주 지역에서 일주일 동안 강의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평양에도 자주 갔기 때문에 최근 평양에서 본 북한 사회 실상과 통일 선교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자는 2003년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사이에 평양에서 열린 평화와 통일을 위한 8.15 민족대회 북한학 교수 대표로 참석을 한 바 있습니다. 2003년 8월 14일 오전 9시 30분 대한항공은 인천국제공항을 이륙하여 평양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에서 북한에서 온 고려항공을 타고 평양도 갔습니다만은 이번엔 평양을 직접 가는 우리 대한항공 타고 직접 가기도 했습니다. 10시 45분 우리 방북단 일행이 탄 비행기는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공항에는 3시간 전부터 나왔다고 하는 300여 명의 평양 시민들이 울긋불긋한 꽃을 들고 30도씨의 뜨거운 떼약볕에서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구호를 외치며 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측 대표단은 한 번도 단일기를 흔들며 화답한 가운데 한반도 단일기를 흔들어 화답을 했죠. 뜨거운 민족애를 평양 순안공항에서 일깨웠습니다. 여자들은 대부분 붉은 한복을 입고 있었고 파란색과 노란색의 한복 입은 여자와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군데군데 서서 우리 대표단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2003년 평화통일을 위한 8.15 민족대회 평양에 오신 남녀 동포들을 열렬히 환영한다는 프랭카드가 같은 혈육의 정과 뜨거운 동포의 사랑을 더욱 실감케 했습니다. 전광판에는 베이징, 우라지보스토크, 심양, 청진 등 4개 항공 노선만 표시되는 것을 보고 사회주의 폐쇄성, 북한이 그렇게 세계와의 교류가 없음을 아주 실감하게 됐습니다. 저는 방북단 일행과 함께 비행장에 대기하고 있는 버스를 타고 인민보안원 차량의 안내를 받으며 평양 순안 비행장을 뒤로하고 평양 시내로 향했습니다. 순안구역을 지난 후에 구구절 거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구구절 거리, 또 김일성 종합대학과 80m의 영생탑, 금수산 기념궁전, 금능동굴 등을 지난 다음에 평양 시내 중심가로 들어섰습니다. 평양 시민들은 손을 흔들며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루나무, 벚나무, 소나무, 프라타나스 등이 어우러진 가로수는 뜨거운 여름 바람에 휘날리고 4층, 6층, 8층, 10층 등으로 짜여진 아파트들은 도색도 되지 않은 채 사회주의 낡은 모습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뼈대만 앙상한 105층 유경 호텔은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채 하늘로 솟고 있었습니다. 2001년에 평양으로 왔을 때는 강성대구이 완성되면 이 호텔도 완성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번엔 돈이 없어 완성을 못했으니 남조선에서 투자해서 105층 이 호텔을 완성되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강성대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기한 것으로 총대, 사상, 과학기술 등 3대 기둥이 강해야 함을 강조한 이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평양 시내 곳곳에 인공기가 걸려 있고 무궁화가 가끔 눈에 띄는 것이 이채로웠습니다. 위대한 어버이 수령은 우리 함께 영원히 살아계신다. 백두산의 아들 김정일 장군 등의 글발이 빌딩 여러 군데 새겨져 있기도 했습니다. 플랜카드도 걸려있는 것을 보고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 지나친 우상 신권 체제임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70년대 이후에, 북한의 기독교는 70년대 이후에 조선 그리스도의 연맹 활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인정했고 73년에는 평양 신학교를 세웠으며 88년에는 봉숙교회, 92년에는 칠골교회를 세운 바 있습니다. 저자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고라파 등지에서 열린 북한 남북 기독자 회의에 10여 차례 참석하여 북한 기독자들과 함께 회담을 한 바 있었습니다. 북한의 대표들은 북한 전역에 1만여 명의 교인이 있고 520여 곳의 가정교회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북에는 종교사업이 어렵다라고 하면서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사이에 일본 후쿠오카 회의에서 북한 조선그리스도연맹 위원장 강영선 목사는 북한의 기독교인이 12,343명이라고 그의 강연을 통해 밝힌 바 있었습니다. 어떻게 숫자까지 정확하게 몇 명까지 얘기하더라고요. 2001년 8월과 2003년 8월 저자가 평양에 가서 봉숙교회 예배에 참석했을 때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자는 직접 평양에 가서 종교활동을 보면서 그리고 북한의 선전영화의 각종 문헌을 통한 종교활동을 분석하면서 북한의 종교는 정치에 융합된 종교의 정치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북한의 각 종교단체들은 노동당의 통일전선부 육과죠. 지시하에 종교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사회와 기독교 실상을 보면서 한국과는 통일선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꾸준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저는 강의를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통일과 북한 선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요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믿고 통일 선교에 관한 비전을 갖고 열정을 갖고 힘을 모아가야 한다고 제가 강의 시간에 아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아주 많은 그 목사님, 장로님 또 평신도들 북한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 통일선교대학 저의 강의를 듣고 아주 굉장히 알지 못한 것을 자기들이 알았다.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었다. 북한 선교회, 통일선교에 관한 것을 보다 깊이 알았다 하고 저한테 얘기를 했고, 사실은 제가 미국에도 LA 휴스턴 이번에 통일선교대학에 와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트리니티 신학대에 가서도 한 2, 3주간 북한 종교와 선교 통일론 가지고 쭉 강의를 했는데, 그때 강의 듣는 신학생들이 북한 선교 하겠다고 이제 북한 선교 분야로 박사학위를 받아서 지금 사역한 분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카고의 각 교회마다 가서 부흥 집회도 제가 북한 선교 사역에 대해서 열기도 했고, 또 뉴욕, 워싱턴, 기타 여러 지역, 미주 지역에, 미국은 물론 또 캐나다도 여러 지역을, 도시 지역을 다니면서 또 교회에 다니면서 캐나다의 민주평통 자문회 헌법기관이죠. 거기 지부에서도 저를 초청해 가지고 가서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는 통일부 장관과 함께 중국 사회과학원에 가서 여러 가지 남북 문제, 통일 문제, 또 북한의 주체 사상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도 함께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 그 포럼에 저희들이 참여해서 통일부 장관과 함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에도 마찬가지로 북방 선교 위해서 러시아 지역도 여러 가지 다니면서 했고, 또 모스크바 장로의 신학대학에서는 교회 행정론을 가르치면서도 은근히 러시아 선교, 또 북방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고, 또 몽골 지역도 울란바토르 대학에 제가 이제
개건 교수 임명받아서 강의도 하면서 또 몽골 지역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강의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북방 지역, 그때 북방 선교 하면은 중국, 러시아, 몽골, 북한 이런 4개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북방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북한을 또 북방 지역을 바로 알아야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에서 열린 통일선교대학, LA 휴스턴에서 열린 통일선교대학에서 제가 강의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씀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